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 임시주총이 이제 개최되는 날이죠, 오전에. 자, 그리고 이어서 간담회까지 이제 진양곤 회장이 주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업데이트된 IR 자료가 카인드 사이트에 아침에 일단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R을 하게 되면 관련된 자료가 보통 올라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찾으실 때는 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셔서 IR 일정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오늘 HLB 이렇게 잡혀 있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뭐 클릭하시면 회사 관련되는 부분이 뜨고 IR 자료실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화면이 이제 바뀌면서 오늘 날짜로 이제 뜨는 부분, 오늘 신라젠도 뭐 IR이 있고 HLB가 이렇게 IR이 있습니다. 여기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PDP 파일이 뜹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살펴봤는데요. 총 내용이 한 25페이지고 기존 부분하고 좀 더 이제 업데이트 되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총 25페이지짜리거든요. 그래서 회사 교회는 뭐 잘 알다시피 HLB고요. 진양곤 백윤기 대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본점 소재지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여기에 있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서 급등을 하면서 6조 3,870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열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거의 이제 100% 자회사고요. 이미노믹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한 40% 2020년도에 이제 지분 인수하면서 리보세라닙 이유를 이제 대비하는 부분들이 이미노믹하고 이제 뭐 베리스모 여기는 이제 카티 쪽이고 이미노믹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만간 이제 탑라인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죠. 이제 그 외에 계열 관련되는 부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HLB는 지금 이제 이렇게 M&A를 수년 동안 하면서 이 전임상부터 해서 임상, 상업화, 유통까지 지금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가서 이제 완성형의 이 방점이 간암 관련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이 병용이 내년도 허가를 받으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형으로 실제 아이디어에서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후에 펼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간암 1차 이제 3상을 끝나고 NDA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를 앞두고 있고요. 기타 선낭암은 조건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상으로 이제 신청이 가능한 어떤 위치고 위암 3, 4차, 위암 2차, 뭐 대장암, 기타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펼치고 있는 리보세라닙 단독이든 병용이든 이게 뭐 100여 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간암만 그 허가로 승인 이후에 이제 이런 과정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노믹 관련되는 부분은 교무세포종이 가장 일단 중요하고요.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초기 단계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임상 단계가 그렇게 활발한 상태는 아닌데 이미노믹의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은 이상의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NDA 신청이 여기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1차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은 기존의 소라페닙, 렘바티닙, 그 다음에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대비해서 이 단연 가장 돋보이는 게 OS 값이죠. 여기도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2.1개월이니까 20개월을 넘어서 나왔던 부분은 간암 1차 치료제에서 한 번도 없던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독보적인 부분이고요. 향후에 3년 이내에 50% 베스트 인 클래스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2007년, 2018년, 2020년, 2022년도니까 다섯 번째 1차 치료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캅넬리 주막 관련해서 이 주요 현황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내용들이 여기는 이제 뭐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고 이 캅넬리 주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여러 이제 병용으로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1차 치료제고 2차 치료제고 여러 이제 암종에도 여러 이제 그 병용 그 형태를 바꿔가면서 뭐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이 부분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NDA 진행 과정 자체는 지금 굉장히 그 순탄하죠. 예, 5월달에 NDA 신청하고 60일 동안에 이제 본심사 여부가 결정되는데 여기도 통과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일 요 기간 동안에 이 퍼스트 사이클 리뷰와 미드 사이클 리뷰에서 이슈가 없다는 말은 Q&A라든지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관련되는 부분이 개최 요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8월달, 9월달에 완제,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문제없이 통과했고요. 내년도 3월달에 마지막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관련되는 부분, 캄넬리주맙의 그 CMC 관련되는 부분만 끝나면 5월달입니다만 이거보다 빠르게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떤 결과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주로 나왔던 이제 비교 대상 기업이 일본의 에자이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의 인사이트, 그 다음에 중국의 베이진사. 그래서 여기 적응증 관련되는 어떤 시장 규모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간암 관련되는 부분의 시장 규모 자체가 뭐 이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좀 비교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이벤트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느냐 중요한데 이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400%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좀 떨어졌던 한 2, 3년 정도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고 인사이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 2017년도에 이제 나름 이제 고점 찍고 이제 그 위에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로 상승하는 어떤 흐름들을 베이진사나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암 전부터 렘비바가 이제 뭐 갑상선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가를 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좀 줄였다가 이 간암 쪽에서 이렇게 또 올라갔고 이후에 다시 빠졌다가 그래서 보통 이제 FDA 승인 받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주가가 반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도 있고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후에 그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HLB 입장에서는 뭐 몇 년 동안에 박스권 하단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단기로 시가총액을 좀 늘려야 되는 어떤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결국 약이라고 하는 게 그 환자의 어떤 수, 그 다음에 약값,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규모의 어떤 증가와 기존의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얼마만큼 마켓쉐어를 확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가총액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거는 백인이고 뭐 흑인인데요. 이 암질환별 생존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여전히 뭐 예후가 안 좋으면서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만화 정도로 간암 발생률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암종별 뭐 사망률 관련되는 부분 그 이전하고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죠. 간암 치료제 시장은 2030년도까지 보면 지금보다는 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어떤 흐름들 요게 이제 비만하고 연관되어서 기존의 이제 B형이라든지 C형 간염 말고도 간암 발생 관련되는 유인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간암 1차 시장 경쟁사 점유율을 보게 되면 뭐 로슈의 그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다가
11월 달 뭐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면 로슈의 제품이 여기가 이제 뭐 그 출혈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도 보면 중단율 관련되는 부분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출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 경고 관련되는 부분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박 같은 경우에는 출혈 관련되는 부분도 여기에서 해당이 없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원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좀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베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기대감이 승인 이후에 더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OS 값에서는 가장 뭐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간암 발병인자 종류별 약효 비교해서 보게 되면 로슈 제품 같은 경우에는 B형, C형, 그 다음에 비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효과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는 C형 쪽에서 좀 별로 이렇게 안 좋고, 이 비바이러스 형태에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B형, C형이든 비바이러스든 여기서 보면 효과가 모든 발병 원인 환자에서 높은 약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근거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린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간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RB1보다 RB2 형태로 보시게 되면 로슈 제품 같은 경우 여기서는 좀 차별화가 안 되죠. 여기서는 효과가 이렇게 보이는데 윗단에 이제 있으니까. 근데 카레스 310 HLB의 리보세란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RB1이나 RB2나 윗단에 이제 있기 때문에 우월한 효과를 RB2 등급에서도 간긴이 좀 떨어지는 환자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RB1, RB2 여기도 보면 이제 간기능에 있습니다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RB2 환자에도 효과가 있지만 OS 값이 조금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봐도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는 한 수 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B 그레이드별 환자를 보시게 되면 요 RB2 등급 RB 그레이드 2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도 52%, 유럽에도 58%. 그렇기 때문에 이 간기능의 어떤 약화된 어떤 부분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이 최적의 어떤 치료 옵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임상 중단율 같은 경우에도 평균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또 위에 있다. 약효뿐만 아니라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최고의 약일 수 있다. 그래서 회사가 강력한 자신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간암 1차 치료제 이제 후행 약물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이거 별도로 제가 또 영상을 또 한번 이거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스트 인 클래스 임상 데이터 OS 값 22.1개월 독보적이죠. 그 다음에 발병인자 그러니까 B형, C형, 비바이러스 관련 없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RB2 등급 환자에게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중단율이 현저히 낮다. 그 다음에 이제 방광기도 지금 이제 11시간으로 낮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이제 조치가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실제 의료진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 이 란셋에 이 게재가 되면서 키오피는 니드의 평가들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IR 자료가 상당히 좀 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투자자들한테 좋은 어떤 내용들을 지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추총과 간담회 관련되는 부분들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